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아이들은 처음 만난 친구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현재 9개월째 세계 여행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소망이가 몇 초 만에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 5세 초반까지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녔던 소망이는 에너지가 많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입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곤 했죠. 기간이 바뀌었을 땐 적응까지 한 달, 길게는 두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나라, 어느 언어, 어떤 인종의 아이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그리고 곧바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절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엄마 아빠 여행하는 일상 속에서 또래와의 놀이 기회는 점점 귀해졌어요.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를 본 순간 놀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던 거죠.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이 부끄러움을 이긴 겁니다. 두 번째는 거절을 경험해본 횟수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외면당하고 서투른 접근 방식에 아이들이 돌아서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아예 모른 척하거나 대놓고 싫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아이는 처음엔 속상해서 울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는 그럴 때마다 아이와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 아이의 마음을 같이 짐작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건네볼지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그렇게 시도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용기 내는 과정이 반복되자 소망이는 자신에게 잘 맞는 친구 찾는 법, 그 친구에게 말을 거는 타이밍과 표정, 말투까지 스스로 터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 사귀기 성공률은 지금 거의 99%에 달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감정을 파악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관계 맺기라는 삶의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여행을 지속하던 중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는 감사하게도 지니킴 박사님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박사님은 사회정서 학습 역량이라는 책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사회정서? 처음엔 저도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좀 더 자세히 여쭤봤죠. 박사님은 사회정서란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능력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5가지 역량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관계 기술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될 수 있다는 걸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 기술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주 연습해야 생기는 감정의 루틴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는 SEL을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고 해요. 올해는 한국에서도 해당 교육이 공교육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안전함 속에 자랍니다. 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아이는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자신의 감정을 말로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관계 기술에 필요한 활동들을 소망이와 몇 가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자신도 관계에 서툰 사람이란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소망이에게는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회정서 역량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흔쾌히 좋아요 라고 하시고는 관계의 시작은 감정을 읽는 연습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하고 어떤 게임 하려고 그러는데 봐봐. 선생님이 어떤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떤 기분일까? 선생님 감정이 어떨까? 소망이가 한번 게스해 보는 거야. 처음엔 낯설어하며 조심스럽던 소망이가 점점 박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작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란 것 같아요. 박사님은 맞아, 깜짝 놀란 표정이야, 잘 봤네 하고 웃으셨고 소망이는 슬며시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아이가 누군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감정을 상상해보는 연습 자체가 관계의 첫 걸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박사님의 표정과 제스처를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거죠. 관계는 결국 그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해보는 게임이었어요. 박사님은 말없이 얼굴 표정과 손짓만으로 어떤 상황을 표현하셨고, 소망이는 그 표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감정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슬픔은 조심스러운 감정이에요. 아이에게는 읽고 기다리고 다가가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박사님은 이어서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물으셨고, 소망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손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같이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아이의 반응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알아맞히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이미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슬픈 친구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아이가 평소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감정에 어떻게 다가갈지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지니킴 박사님과 소망이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다음으로는 감정신호등 활동을 했어요. 박사님은 소망이에게 색깔 블록을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빨간 불은 스탑, 노란 불은 think, 초록 불은 go.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감정 조절을 하는데 아주 직관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소망이는 노란 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면 숨을 쉬고 한번 생각해요. 박사님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건 정말 멋진 방법이었어. 너만의 감정 조절 방법이 있구나. 저는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꼭 어려운 기술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짧고 간단한 기억 문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걸 박사님과 소망이의 대화를 통해 느꼈죠. 감정은 멈추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아이마다의 속도로, 아이마다의 방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은 돌아가며 이야기 만들기였어요. 아이가 한 문장, 박사님이 한 문장,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 활동이 꽤나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소망이의 머릿속을 살짝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이야기 활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공동 이야기 만들기는 순서, 경청, 확장의 기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 실제 활동에서도 소망이는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사님이 소망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이어받아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런 주고받기 속에서 아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결국 이런 기다림과 반응의 반복 속에서 자란다는 것. 저는 아이와 박사님의 활동을 보며 관계에 대해 다시금 조용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니킴 박사님과 소망이의 활동을 지켜보며 관계 기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천천히 길러지는 감정의 습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가 여행을 하면서 처음엔 서툰 언어와 아직은 미숙한 감정 읽기로 친구를 사귀려다 거절도 당하고 외면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표정과 반응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또 어떤 표정과 말이 관계를 열어주는지 몸으로 익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이의 마음에도 자그마한 감정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이에게는 관계를 맺는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소망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 안에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생명력을 믿고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안내자 혹은 동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로망스 분들께 우리 아이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아이를 따뜻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작은 넛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